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이 즐비한 골목길 사이로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윤정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남편과 아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일, 그것이 정희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산 지도 벌써 25년이 흘렀네요. 신혼 때는 좁다고 투덜거렸던 남편 박도연도 이제는 이 집이 편하다며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침 됐어요. 정희가 안방문을 살짝 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돌아 누웠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는 일어나기 힘들어했죠. 중소건설사를 운영하느라 바쁘다고는 하지만 정희에게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깨워야 하는데. 정희는 한숨을 쉬며 큰아들 민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35살 민수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지만 요즘 들어 집에 있을 때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네, 엄마. 일어났어요. 민수는 금세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이었죠.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얼마 전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우연히 봤거든요.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며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25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50대 후반이 되어버렸네요. 정희는 복이 많아. 남편도 성공했고 아들도 대기업 다니고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죠. 도연이 운영하는 건설사는 지역에서 나름 알려져 있었고 민수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적막함을요. 아, 오늘 약속 있어서 늦을 거야. 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이 잦아졌죠.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민수야, 너도 요즘 늦게 들어오네? 회사 일이 많아서요, 엄마.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일도 있고. 민수의 대답에서 정희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5살 아들에게 캐묻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갔죠. 남편과 아들이 각자 일터로 떠나고 나면 정희에게 남는 건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나면 오후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야 좀 편해지려나 했더니 왜 이렇게 허전하지?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자유롭다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젊을 때 꿈꿔왔던 것들도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다시 모였지만 식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민수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동네에서 재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정희가 화제를 꺼내려 했지만 도연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재개발이 뭐가 쉬워? 몇 년씩 걸리는 일인데.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정희에게는 수많은 하루 중 하나였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쁜 예감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언제나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고 도연과 민수는 각자의 일상으로 떠났죠.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야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이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보통 때라면 밤 9시는 되어야 집에 오는데 그날은 6시가 채 안 되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저녁상을 차렸지만 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정희,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정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이런 톤으로 말하는 남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는 언제 들어와요? 오늘 회식이라고 했는데. 왜요? 그럼 됐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정희를 마주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 건너편에 앉았어요.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우리 이혼하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것도 아무런 전조 없이 이혼을 말할 리가 없잖아요. 여보, 지금 무슨 말씀을.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도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젠 지겨워. 지겹다는 말이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지겹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다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영지라는 여자가 있어.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몇 살이에요? 38살이야. 20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정희보다 20살이나 어린. 젊고 예쁘고 무엇보다 날 이해해줘. 내 꿈도 들어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에게는 칼날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여자를 언제부터 만났어요? 1년 정도 됐나? 1년. 정희가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늦은 귀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 집에서의 무관심,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정희, 당신도 자유로워져.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봐. 자유.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58살에 무슨 자유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온 거였어요. 회식이 일찍 끝났나 봅니다.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엄마는 왜 그렇게 얼굴이. 민수는 부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너한테도 할 말이 있다. 도연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하겠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해.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이때만큼은 달랐어요. 아버지, 진짜예요? 민수야, 어른들 일이니까. 어른들 일이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 게 어른들 일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대든 적이 없던 아들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너도 곧 결혼할 나이잖아. 그럼 이해할 거야. 이해요? 절대 이해 못하겠는데요. 부자 사이의 기류가 험악해졌습니다. 정희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이혼 서류 작성할 거야. 도연은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미 변호사까지 정해놓고 온 거였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데요?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다 정리할 거야. 정희도 억울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하는 억울하지 않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결혼 생활 내내 경험해온 남편의 이기적인 면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옆방에서는 민수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친구들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 정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건가? 58살에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건가?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이혼 통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 사이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밥맛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 엄마를 보는 민수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아버지 혼자 다 결정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민수가 퇴근 후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인터넷으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들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엄마,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비용은 댈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민수의 다부진 모습을 보며 정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35살 아들이 부모 문제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요. 며칠 후 드디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고 정희는 민수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어요. 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긴장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들었어요. 현재 박도연 씨 명의로 된 자산은 이렇습니다. 회사 지분, 강남 소재 아파트 한 채, 예금 통장. 김 변호사가 하나씩 체크하며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놀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현금화가 어렵고 강남 아파트는 대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건지. 대신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직접 나서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울 외곽 어느 동네의 땅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희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땅이야. 꽤 넓어. 200평 정도 돼. 땅이요? 이런 허허벌판 같은 데서 뭘 하라고요? 정희가 등기부등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도를 봐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일단 땅이니까 나중에 개발되면 값이 오르겠지. 도연은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개발 계획도 없고 접근성도 안 좋은 땅인데요.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서울 땅이잖아. 언젠가는 개발되겠지. 도연 측 변호사가 우기듯 말했어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한 자신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도연 씨,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제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희, 이 땅이나 받아. 집도 없고 개발 계획도 없어. 어차피 당신이 뭘 하겠어? 도연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엄마한테 이게 뭐예요? 민수야, 내가 나서지 마. 어른들 일이야. 어른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사이의 갈등이 격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어요. 협의를 더 해보시죠. 이 조건은 너무. 더 이상 협의할 게 없어요. 이것 아니면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도연 측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법정 다툼을 하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세간의 이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민수가 속삭였지만 정희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좋아요.
그 땅 받겠어요. 엄마. 민수가 말렸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집은 제가 당분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활비도. 집은 한 달만 더 있어. 그 다음엔 나와야 해. 생활비는. 글쎄, 그건 좀 어렵겠는데. 도연의 말에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한 달 안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니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민수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힘내요. 무슨 돈으로 다시 시작해, 민수야. 엄마는 뭘 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살 집 구할게요. 그리고 그 땅도 나중에 정말 개발될지도 모르고요. 민수의 위로에 정희는 겨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앉아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20살에 도연을 만나 25에 결혼했고 그 뒤로는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죠. 자신만의 꿈이나 목표 같은 건 진작에 포기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비록 늦은 나이지만 이제라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정희와 민수는 함께 원룸을 보러 다녔습니다. 예산이 빠듯해서 변두리 지역만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 이 집 어때요? 작긴 하지만 깨끗하고. 응, 좋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강제로 시작된 새 인생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15평 남짓한 공간에 모자가 함께 지내기엔 좁았지만 그래도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나갔습니다. 정희는 생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하루 4시간씩 계산대를 맡았어요. 시급은 10,000원도 안 됐지만 그래도 스스로 벌어들이는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가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계산을 해줬습니다. 처음엔 계산기 사용법도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200원입니다. 카드로 할게요. 카드 결제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온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저녁이면 기진맥진했습니다. 엄마 힘들죠? 제가 더 벌어서 엄마는 일 안 하셔도 되게 할게요. 민수가 퇴근 후 피곤해하는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뭔가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남편이 젊은 여자랑 도망갔다며? 그러게 말이야. 30년 살았는데 그렇게 버림받았다잖아. 재산도 다 빼앗겼다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바를 하지.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엄마 맞죠? 박도연 씨 부인? 어느 날 슈퍼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정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선미라고 해요. 남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김선미라는 여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희를 훑어봤습니다. 남편이 정말 젊은 여자랑 도망갔다는 게 진짜예요?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니. 죄송한데 일 중이라서. 아, 그러시겠네요. 그런데 진짜 안 됐어요. 30년을 헌신했는데 그런 식으로 버림받다니. 김선미는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희에게는 그 시선이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민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동네에서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처음에만 그러지 시간 지나면 관심 없어져요.
민수는 위로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우편함에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문이 배달된 거였어요. 민수야, 이게 뭐야? 정희가 서류를 들고 민수를 불렀습니다. 이거 엄마가 받은 그 땅 관련 서류예요. 민수가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거 재개발 추진 관련 공문이에요. 재개발? 정말? 정희도 믿기지 않았어요. 도연이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던 그곳이 재개발 대상지라니.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추진 검토 단계라고 되어 있네요. 민수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번이 기회일까요? 30년 만에 찾아온 행운일까요? 엄마,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민수는 신중했지만 정희는 이미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그 땅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하는 곳이었어요. 정말 외진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땅이구나. 정희는 허허벌판 같은 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주변에는 농지와 작은 공장들이 듬성듬성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지만 재개발 얘기를 들은 후라 그런지 이 땅도 다르게 보였어요. 언젠가는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설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정희는 인터넷으로 재개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성공하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는 얘기도 있었고 실패하면 10년 넘게 끌리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어요. 민수야, 혹시 이 재개발이 성공하면 엄마,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추진 단계일 뿐이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민수는 계속 신중했지만 정희는 이미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슈퍼에서 일하다가 동네 아줌마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재개발 얘기 들었어? 저쪽 동네 말이야. 아, 그 외진 곳? 몇 년 전부터 얘기만 나오고 있던데. 재개발이 뭐가 쉬워? 대부분 무산되잖아.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헛된 희망을 가진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재개발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만약 성공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실패한다면 지금처럼 힘든 생활을 계속해야 할 거예요. 제발, 이번만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정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작은 희망이었거든요. 재개발 소식에 희망을 품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인터넷으로 관련 소식을 찾아봤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공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민수가 위로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조급했어요. 슈퍼에서 일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도연과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정희가 물었지만 이미 짐작은 가고 있었습니다. 정희 나야. 잠깐 들어가도 될까? 도연의 옆에 선 여자는 정희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어요. 키도 크고 화장도 진하게 한 게 정희와는 정반대 스타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인데 굳이 들어오실 필요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영지예요. 그 여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바로 도연의 새로운 여자였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땅 판다며? 재개발 소식 들었는데. 도연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을 버린 남편이 이제 와서 그 땅 얘기를 꺼내다니.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정희, 그 땅 나한테 다시 팔아. 적당한 값에 사줄게. 왜요? 갑자기 왜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정희는 의심스러웠어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도연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영지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말해서 개발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개발비 감당할 거예요? 영지의 말투는 건방졌습니다. 정의는 기가 막혔어요. 개발비요? 재개발하려면 조합비도 내야 하고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줌마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지는 마치 정의를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정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얼마나 들어요? 수천만 원은 각오해야죠. 그것도 최소한이고. 정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정의,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 3천만 원에 사줄게.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안 팔아요. 왜 그래? 좋은 조건인데. 당신이 그렇게 사고 싶어 한다는 건 분명 더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정의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의, 사람은 운도 따라야 해. 나한테서 떠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도연의 말이 정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재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니야. 10년 넘게 끌리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영지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팔면 확실한 돈이라도 받는 거지만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정의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도연과 영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잘 왔다. 내 엄마 좀 말려라. 고집 부리지 말고 땅 팔라고. 무슨 땅 얘기예요?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말이야. 나한테 팔면 3천만 원에 사준다고 하는데 내 엄마가 안 판다고 해. 민수는 순간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를. 아버지, 그 땅이 갑자기 왜 필요하신 거예요? 그냥 내 엄마 혼자서는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관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의 단호한 대답에 도연이 짜증을 냈어요. 민수야, 현실을 봐라. 재개발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확률이 낮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죠. 부자 사이의 기류가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정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3천만 원. 이것도 내가 좋게 봐서 주는 거야. 싫어요. 절대 안 팔아요. 정의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영지가 비웃었어요. 그러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제가 할게요. 도연과 영지가 떠난 후 정의는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막막해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걸까? 정말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사고 싶어 한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정의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정의는 인터넷으로 재개발 관련 정보를 더 찾아봤어요. 정말로 조합비며 각종 비용이 수천만 원씩 든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의는 절망스러웠어요.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정의는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가졌던 희망도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도연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정말 자신이 실수한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정의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연과 영지의 방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부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슈퍼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정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자꾸 그 땅 생각만 났어요. 아줌마, 거스름 돈 잘못 주셨어요. 아, 죄송해요. 정의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사장님도 눈치를 챘어요. 정희 씨, 요즘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재개발 관련 기사들을 읽어봤지만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재개발, 20년 넘게 표류 중 조합비 부담으로 주민들 갈등 심화 재개발 무산, 땅값만 폭락.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표정이 밝았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회사 선배가 부동산 쪽 일을 하는데 엄마 땅 관련해서 알아봤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지역이 정부 계획상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이래요.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네,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들이 주변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제야 정희는 도연이 왜 그렇게 땅을 사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네? 아마 그럴 거예요. 건설업계에 있으니까 우리보다 정보를 빨리 접했을 거예요. 정희는 기분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엄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 개발이 확정되려면 아직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조합비 같은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필요할까?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들 수도 있고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마련해 볼게요. 민수야, 내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 해? 엄마가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에요. 저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35살 아들이 엄마 때문에 빚을 져야 한다니. 그날 밤 정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정희는 그 땅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곳. 여전히 허허벌판이었어요. 여기가 정말 개발될까? 정희는 의문이 들었어요. 주변에는 여전히 농지와 폐공장들만 있었고 개발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 땅 주인이세요? 돌아보니 일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도 여기 땅 주인이에요. 김춘식이라고 합니다. 김춘식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개발될까요? 글쎄요. 10년 전부터 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정희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큰 회사들이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럼 희망이 있는 건가요? 희망은 있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몇 년은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민수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네, 엄마. 이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뭐예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정희의 말에 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가진 건 땅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구나. 정희는 30년 결혼 생활을 돌아봤어요.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버텨온 자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늘 성실했잖아요. 그게 엄마의 자산이에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후회하지 않을 만큼은 해보자.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슈퍼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급여가 더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개발비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도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가졌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일이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두면서 정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희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민수도 승진해서 과장에서 부장이 되었고 모자는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뉴스? 서울 외곽 재개발 확정 소식이 나왔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년을 기다린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네, 뉴스에서 서울 동남구 재개발 확정이라고 속보가 떴어요. 바로 엄마 땅이 있는 지역이에요. 민수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정희가 가진 땅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 확정 지역으로 발표된 거였어요. 5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정희는 믿기지 않았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버틴 보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틀 후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도연이 서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야. 도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얼굴도 많이 초췌해졌고 옷차림도 예전처럼 말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희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 여기서 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희, 미안하다. 도연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나 잘못했어. 영지한테도 버림받았고 회사도 망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놀랐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도연이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영지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돈 떨어지니까 젊은 남자한테 갔어. 나보다 10살 어린 놈이야. 정희는 씁쓸했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직접 들으니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회사는 왜 망했어요? 부도 났어. 빚만 30억 넘게 남았고 도연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정희, 나랑 다시 예전처럼 살자.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정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정희,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도연 씨. 정희가 도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가 아닌 이름으로. 지금 제 대답이 궁금하세요? 응, 정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의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답했을까요? 아마 울면서 다시 받아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정희는 달랐습니다. 도연 씨, 그때 제가 버려졌을 때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뭔데?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잃고도 꿋꿋하게 버티는 힘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정희의 말에 도연이 당황했어요. 정희, 무슨 말이야? 5년 전에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희,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혼자가 더 편해요. 바로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도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잘 왔다. 내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시네.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아버지, 늦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버지 없이도 잘 사세요.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고요. 민수야. 그리고 아버지도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엄마보다 젊은 여자를 택하셨으니까. 민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 말했어요. 도연은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 제발. 도연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정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저처럼. 하지만 정희, 내 땅이 재개발되면 많은 돈이 생기잖아. 그걸로 우리. 도연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역시 땅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오신 거구나. 정희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도연 씨, 제가 가진 게 땅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뭔 말이야?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저를 사랑하는 아들, 스스로 일궈낸 자립심, 그리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자존심. 정희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건 돈이 아니잖아. 맞아요.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정말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하려 했지만 정희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포기했어요. 정희,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 일이에요. 도연이 떠난 후 민수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정희는 속 시원했어요. 5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년 전 절망에 빠졌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재개발 확정 소식이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가 받았던 그 쓸모없는 땅은 이제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조합 이사회에서 연락 왔어요.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재개발 조합비 관련 최종 안내서예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5년 전 걱정했던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다행이네.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5년 동안 아껴가며 모은 돈이 헛되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여유로워지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민수야.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뭐예요? 이 돈으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해.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복지재단이요? 응. 엄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정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었어요. 중년 여성들 중에 갑자기 혼자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주고 싶어. 민수는 엄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도 그 시간을 겪어봤으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정희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정희는 정말로 작은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새출발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 대표 윤정희입니다. 정희가 첫 번째 상담자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정희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하죠. 정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상담해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럴까요? 저를 보세요. 58살에 이혼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행복해요. 정희의 말에 그 여성의 눈에 희망이 생겼어요. 재단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바쁘게 지냈지만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거든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수가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래. 예전에는 항상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정희는 이제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제 결혼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는 아직 엄마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정희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가장 중요해. 엄마. 그리고 엄마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날 오후 정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이제야 알겠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거였어.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도연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퇴근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정희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지? 당연하죠. 처음부터 자랑스러웠어요. 모자는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와 민수는 나란히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어떻게?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사람은 버림받을 때 진짜 자신을 찾는 것 같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야. 엄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남이 나를 사랑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나를 버렸을 때는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찾았으니까. 민수는 그런 엄마가 대견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야, 오늘도 고생했어. 일찍 자. 네, 엄마도 푹 쉬세요.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살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윤정희,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자. 그날 밤 정희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 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면서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고 정희와 민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